보수 딴따라. 오늘은 유튜버 얼음땡땡님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점도 있고 또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얼음 이제 익명으로 얼음땡땡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자, 이분은 이제 부동산 전문가시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동산 경제 분야가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국내 정치 상황을 분석하고 또 평론을 해주시고 보통 이제 짧은 11분 내외의 영상이 하루에 2개씩 이렇게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명목상으로 정치는 수단이고 진짜 목적은 부동산 강의 같은 느낌이고, 근데 제가 이제 목록을 쭉 보니까 이제 이재명 정권 들고 나서부터는 이제 뭔가 점점 더 그 이후로부터는 이 정치적인 발언이 더 많아져가지고 사실 지금은 부동산 이 내용보다 정치 얘기를 더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지금 또 부정선거 논란이 터지고 나서부터는 더 거기 매진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를 말씀을 하시다 보니 주 종목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보수 우파, 그래서 이게 채널이 약간 부동산 채널이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우리 같은 보수 우파 채널이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곳이죠. 그래서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구독자가 40만이 넘는 대형 채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전환길 뉴스보다도 더 이전에 구독을 했으니까 지금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죠. 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언제부턴가, 글쎄요, 정확하게는 몇 달 전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채널 운영에 어려움을 이제 호소를 하시면서 이제 후원 계좌를 여셨어요. 근데 뭐 사실 뭐 우파코인 뭐 이런 게 아니라 유튜브를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뭐 자율구독료라든지 계좌를 여는 거는 아무렇지도 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대의 명분이라 그러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후원 계좌를 여는 거는 그 목적이 이제 실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이제 조건이 달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제가 조금 이게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뭐 지난 영상 그냥 봤던 거 기억만 살려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제 좀 민감한 주제니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제 뭘 준비를 했냐면, 자,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그 영상 29개를 이제 동영상을 이제 정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기만 했냐?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앞뒤로 빼곡하게 딱 정리를, 이게 한 장이고, 2장째, 그 다음에 3장째. 빼곡하게 내용을 다 3장 반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 다 29개 영상 보고 분석하는데, 내용 요약하는데 6시간 걸렸습니다. 하나에 거의 11분이니까. 중간중간에 또 유튜브 광고 다 보면서 이렇게 하는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래서 이 정도 어떤 성의를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봤으니까 이제 궁금증을 얘기할 좀 자격이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자, 한번 분명히 이제 말씀드리지만 비난이나 뭐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순전히 궁금함이 있어서 이제 의혹인 거죠. 그래서 자, 말씀드리면 채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왜 어려움이 있냐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정치 발언을 하면서부터 이제 고소 고발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6월 24일 영상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고발 내역이 사이버 폭력, 성적 컨텐츠, 과다 노출, 스토킹, 사이버 폭력 하나 더 적었네. 뭐 이런 내용이라 그러는데, 이게 근데 정치 얘기를 더 하는 바람에 고발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내용은 전혀 정치랑 관련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젠틀하고 점잖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비속어나 욕설도 하나도 안 하시는 분인데, 아니 어떻게 내역이 폭력, 과다 노출, 이건 뭡니까? 무슨 뭐 워터밤 찍을 것도 아니고 스토킹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길래 고개를 가요텄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제 의혹이 안 생겼으면 괜찮은데 계속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6월 달부터도 7월 7일부터 시작되는, 지금 이제 7월 7일 넘었죠. 허위 조작 정보 이거 배상, 이게 이제 법이 실행되면 더 큰 피해를 입을 거라는 우려를 또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7월 7일 이후에도 계속 이거 말씀을 하시고, 이것 때문에 더 어렵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채널 운영을 이제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인 미디어 저처럼 이렇게 찍는 거거든요. 그 특별히 뭐 편집이나 뭐 편집자가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뭐 중간에 영상을 끊어서 붙인다든지 뭐 마지막에 영상 다 끊고 이렇게 끌어가는 동작까지 그대로 노출될 만큼 특별히 뭐 하는 게 없습니다. 해서 그럼 내용을 떠나가지고 그 편집 자체에 뭐 되게 공이 들 필요가 없는 영상이란 말이죠. 특별히 뭐 자막을 넣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루 2개 영상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하나 찍을 때 좀 길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치면은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특별히 채널 운영 유튜브 영상을 찍는데 돈이 뭐 드느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솔직한 말로.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의 더 채널 운영이 어렵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명분이 뭐냐면 이제 올공의 화력을 집중하려고 한다 이 말씀을 이제 빠짐없이 계속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게시판에도 그렇고 매일 이제 몇 주째 계속 매일 올공에 나가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무슨 특별한 영상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쇼츠로 태극기 흔드는 짧은 쇼츠 하나 있고 게시물에 거기는 사진이 하루에 한 장, 2장 정도 많으면 3장 그렇게만 올라오는데 아니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거 사진 몇 장만 보고서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소시민으로서 그냥 가가지고 그냥 구호 외치고 시위에 참여한 딱 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후원 계좌를 열었으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좀 이게 뭐지 좀 명분이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그렇고 또 이제 다른 영상에서 종종 가끔씩 말씀하시는 게 그 올공에 그 참여하시면서 그 좌파가 아니고 우파랑 또 충돌이 있어가지고 뭐 물리적 충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무슨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그 포르쉐 차량도 무슨 공격을 받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그게 후유증으로 이제 단어 같은 거가 이제 원활하게 말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병원 치료 중이고 아직도 건강 회복이 더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고 또 7월 3일 날 영상을 보면 이제 영상 제목이 포기하고 싶어지네 이런 제목으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또 이 감정을 자극하는 뭔가 큰일이 났나 싶은 제목이죠. 보면은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전체 어떤 배상 요구한 금액이 4억 4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정치 발언 이후에 고소 고발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날도 소송 하나가 추가됐대요. 그리고 7월 7일 영상을 보면 그때 또 소송 하나 또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지금 막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막 위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 영상이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치 발언을 본격적으로 한 거는 제가 살펴봤을 때 이재명 정권 이후부터거든요. 그럼 불과 1년 정도인데 이 채널이 이제 최초 영상이 올라온 거는 6년 전부터고요. 근데 계속 부동산 위주의 영상을 올리시다가 정치를 썩기 시작한 건 그렇게 오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자 보수우파 정치 유튜버를 제 나름대로 3가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 이제 약간 레벨이라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첫 번째가 발행과 제작 그러니까 퀄리티가 전문성을 완전 갖춰갖고 본인이 제작하고 발행하는 수준 예를 들면 뭐 신인균의 국방TV라든지 뭐 그라운드 신임도 나름대로 뭐 이제 그 어떤 전문성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집 정리하는 유튜버 이제 고노님이 있죠. 이미 이제 이런 발행 제작하시는 분들의 어떤 여러 정보들을 모아서 또 보기 쉽게 알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줘서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3번째가 수집 정리를 좀 라이트하게 하면서 개인적인 논평과 소통을 하시는 분들. 뭐 이런 유튜버들은 많잖아요. 근데 이 얼음땡땡님은 제가 봤을 때는 이 3번이거든요. 논평 위주의. 그러니까 뭡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딥하게 막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라이트하게 심플합니다. 특별히 막 그렇게 막 내용적으로 막 과격한 게 없어요. 평이하게 그냥 되게 몰랐던 내용이냐 또 그렇지도 않고 굉장히 라이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고 또 점잖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런 영상을 올린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뭐 많이 쳐서 1년 반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고소고발이 늘어가지고 4억 4천만 원이 고소고발이 들어왔다? 그런 영상 때문에요? 난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치면 제 영상 몇 개 안 올린 그 영상이 훨씬 더 과격하고 욕도 많고요. 아니 고소고발로 치면 그런 게 더 그런데 이게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광고나 홍보대사를 이제 많이 의뢰가 들어왔는데 거절을 많이 했대요. 그냥 본업에 충실하고 이거는 굳이 뭐 그렇게 신경 안 썼다 그러는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부동산이 본업이고 부동산 유튜브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분 실제로 책 낸 거 이름 보면은 뭐더라, 뭐 돈이 자유다인가, 하여튼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뭡니까? 이 자본주의의 자본의 중요성 아닙니까? 자본이 실제로 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해방을 하게 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어떤 돈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스타일로 봤을 때 광고나 이런 것들을 굳이 거절할 일이 없거든요. 이 특성상, 이 직업 특성상. 아니 뭐 거절한다 하더라도 그 명분이 무슨 뭐 내용이 뭐 좌파스럽다든지 뭐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야 광고 홍보하면 더 자기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건데, 이것도 그냥 뭐 막연히 거절했다라고만 말씀하시고 디테일한 내용은 또 없어요. 그리고 그 이 29개 영상 말고 이제 쭉 그 전에도부터 계속 이제 더보기란에 본인이 이제 어떤 어디에 기부했다는 어떤 그 신문 여기 언론 기사를 이제 링크를 띄우셨는데, 그게 뭐 링크 여러 개가 아니고 계속 하나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회복지법인 엔젤스 헤이븐이라는 곳에 500만 원을 기부하셨대요. 근데 물론 뭐 500만 원 대단하게 뭐 큰 돈이긴 하지만 이 채널의 규모라든지 본인의 어떤 커리어를 비추어 봤을 때 이게 계속 이거 500만 원을 강조해서 링크를 달 만큼 그렇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중에 몰라, 그 중에 하나라고 하면 또 말은 되지만, 근데 또 이 500만 원 기부한 것도 최근도 아닙니다. 언제냐면 21년 12월 7일이에요. 뭐 한참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 앞에 이런 명분들이 다 이해가 되는 상태면 이런 것도 그냥 뭐 옛날에 과거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의혹이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걸 보니까 또 이게 더 인간 심리가 좀 증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올공인가 어디 휠체어 탄 시민분한테 뭐 일부 후원금을 전달했다 그러시고 재활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를 했다 하시는데, 그러면 이거 이 옛날에 이 몇 년 전에 500만 원 기부한 것까지 링크를 올리실 것 같으면 이런 다양하게 기부한 내역을 조금 더 증명할 수 있도록 올리셨으면 어땠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채널 운영이 어렵고 정치적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어려워졌고 고소고발을 당했고 그다음에 뭐 치료도 하고 있고 또 올공에 화력을 집중해야 되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조금 좀 뜬금이 없는, 굳이 이런 명분 때문에 후원 계좌를 열고 도와주십시오 할 만큼의 어떤 당위성이 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래서 이 민사소송도 사실은 솔직한 심정으로 뭐 부동산 자기 본업에서 뭐 어떻게 소송이 걸려가지고, 또 그렇진 않겠죠. 그렇게 이 고소고발 들어온 거를 이런 명분으로 포장해서 도와주십시오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의문이 계속 들지 않습니까? 명확하지 않잖아요. 아니 차라리 그냥 이런 얘기 이런 명분 없이 그냥 제가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알차게 만들겠습니다 하고 일반 개인 유튜버들처럼 그냥 후원 계좌 열면은 의혹이 하나도 없을 텐데, 항상 이 대의 명분을 얘기한다는 건 뭡니까? 대의 명분을 얘기함으로 해서 들어오는 후원의 액수가 금액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또 대형 채널에서는. 그러니까 더더욱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어떤 후원 계좌에 대한 의혹은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이제 정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전반적으로 제가 다 뭐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또 이렇게 빼곡하게 적으면서 또 공부하면서 또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했는데 7월 3일 날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그 다들 아시는 잠실 그 개표소에 문을 막고 있었던 올다르크, 그분을 보통 우리 다 훌륭한 우파 이렇게 다 칭찬하고 그랬는데 올다르크를 반대하는 입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자 일단 결과적으로 압도적인 공권력이 밀고 들어온다. 어쨌든 막 뭐 시민이 막든지 말든지. 그래서 이제 그 잠실 올공에도 경찰이 막 몇천 명이 와가지고 결국 그 투표함 들어갔지 않습니까? 투표함 있는데.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얼음땡땡이 님의 주장은 서부지법 사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 계엄했을 때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무고한 시민들이 다치고 희생됐다. 그래갖고 이제 일상생활이 다 무너지는 거, 다 망가지는 거를 목격을 하면서 이 일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다 하시는데 이것도 좀 애매하잖아요. 어떻게 애를 쓰고 계시는지. 아까 잠실의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후원 계좌를 받는다는데 화력을 집중 어떻게 합니까? 기껏 확인할 수 있는 건 영상도 아니고 하루에 사진 두세 장 그게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도 서부지법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 애를 쓰고 어떻게가 없잖아요.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고 또 하시는 말씀이 결과적으로 공권력이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민들이 뭐 해도 진짜 시민들이 미치게 많지 않은 이상 공권력에 다 뚫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투표소 진입을 허용해버렸다. 그래가지고 왜 진작에 그들과 협상을 포기했냐. 협상을 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공권력이랑 협상을 했어야 된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권력이랑 협상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공권력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제도권, 뭐 정치인들, 뭐 선관위, 뭐 지금 사법부, 입법 다 지금 좌파에 점령이 된 상태에서 아니 어떤 공권력과 협상을 했어야 됐죠? 협상을 한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였습니까? 애초에 협상이 됐으면은 재선거 재투표도 원활하게 됐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의 어떤 개입을 바라는 것도 국내에서는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워낙에 지금 부패하고 지금 다 개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밑에 수하들이 전부 다 시간만 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뚫고 들어온 공권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니 그들과 누가 어떻게 협상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현실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또 이제 공권력에 대항하는 해결책이라고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시민이 엄청 늘어나든지 이거는 뭐 세상 당연한 얘기죠. 거의 뭐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이 수준인데 엄청 많든지 당연히 많으면은 그만큼 또 커버치는 부분이 있겠죠. 자체적으로 그것도 되고.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그것도 분열이나 없을 때지 지금은 분열이 하도 심해가지고 사람이 마냥 는다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일단 그래도 느는 게 좋으니까 화력을 많이 태워야 되죠.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대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뭐 통솔하는 사람. 그래서 그 시민 중에 결정권자, 대표자의 필요성 이걸 또 7월 6일 날 말씀하셨는데 아까 또 분열 얘기했지만 지금 이렇게 1층, 2층 다루고 막 다 세력이 뿔뿔이 나눠진 상태에서 누가 대장질을 할 겁니까? 누가 통솔할 거예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그게 안 된대도. 그러니까 이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고 3번은 제일 어려운데 제도권과 결합을 한다? 제도권은 누구죠? 국힘? 물론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국힘을 자기도 탐탁치 않게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싸우는 스탠스가 됐잖아요. 어쨌든 뭐 이유에 어찌됐든 지네들 권력 찾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뭐 같은 방향이 된 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딱 그 정도지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신뢰하고 막 하나 돼가지고 결합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도권 누구랑 결합할 거예요? 그 좌파 빼면은 국힘 하나인데 국힘 뭐 누구랑 결합이란 단어를 쓸 정도로 우리가 신뢰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나마 요새 제가 보기에는 뭐 주진우라든지 조금 싸우는 뭐 척하는 사람들 있던데 좀 이왕 그렇게 했으면 좀 잘 써주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완전히 준 건 아니죠. 지켜보는 정도밖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한다는 것도 이게 현실성이 없잖아요 지금. 아니 그래서 이 공권력부터 해서 이 단어들이 기존 체제의 어떤 그거를 깨뜨리지 않고 그 안에서 뭔가 해결하는 느낌의 뉘앙스가 많죠. 근데 그게 그렇게 돼가지고 그 좌파 거짓에 맞서서 싸우는 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다 순응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무슨 뭐 되겠어요?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모든 내용들이 저는 좀 너무 와닿지가 않더라고. 예. 아니 지금 우파 내부에서도 지금 방식이 다르고 뭐가 지금 뭐 태극기 하나 들고 성조기 하나 드는 것도 지금 뭐 왈가왈부하고 뭐 그거 전에 폭행도 일어나고 하는 마당에 무슨 지금 제도권하고 공권력과 협상을 합니까? 이건 너무 그래서 이 어떤 부동산의 어떤 그런 하이 커리어를 가지신 분이 그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이거 조금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셨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분 이제 전환길 뉴스에 그때 나오셔가지고 또 많이 사람들의 또 호응을 얻으셨고 또 뭐 구독자도 또 조금 또 플러스가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는 전환길 쌤에 대한 언급을 좀 안 하고 싶었는데 전환길 쌤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분의 이제 멘트를 언급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하게 되네요. 이제 6월 27일 날 전환길 쌤이 마음에 안 들면 그거 따질 시간에 이재명을 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전환길 쌤을 비판하는 어떤 보수 유튜버들을 겨냥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거랑 같은 가치의 말을 하나 해보면 손흥민 보고 에이징 쿠브에서 지금 기량도 예전 같지 않은데 니 광고 찍을 시간에 축구 연습이나 더 해라 이 말이랑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 보수 유튜버들이 전환길 쌤을 까는 시간에 이재명을 더 까라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전환길 쌤을 까는 바람에 이재명을 지금 덜 까고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 유튜버들 평상시에 영상 업로드하는 거 보셨어요? 하루에 뭐 라이브든 뭐든 어떻게 무슨 내용을 어떻게 지금 민주당을 까고 이재명을 까고 있는지 다 보셨냐고요? 안 보셨죠, 그쵸? 그러니까 손흥민이 그 광고 하나 찍는다고 그 시간에 축구 연습 못한다고 축구를 못합니까? 아니죠. 이미 충분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열렬하게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 이재명 민주당 멸공을 하고 있어요. 충실히 잘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거고. 예. 아니 뭐 수능 앞두고 뭐 큰 시험 앞두면 밥도 안 먹습니까? 똥도 안 넣어요? 그런 말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 깐다고 해서 이 큰 어떤 본업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아요.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트집, 언쟁, 조언 이런 거를 다 자기 잘났다고 느끼는 거라 말씀하시고 자존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보세요. 트집이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를 씌워가지고 문제 삼는 게 트집 아닙니까? 언쟁은요. 언쟁은 말을 하다가 이제 의견 차이가 충돌이 생겨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이제 하는 거고 말로 논쟁을 하는 거죠. 조언은 뭡니까? 좋은 뜻으로 뭔가 잘 되길 바람으로 하는 마음 아닙니까? 이게 다 의도와 순수성이 다 다른데 이걸 통째로 묶어가지고 지 잘났다 생각한다고 얘기한다는 것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또 전환길 쌤한테 항상 이제 그 한길 쌤 팬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지자들이 뭐라냐면 항상 희생이라 얘기하죠.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이것도 한 번은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아니 한길 쌤 떠나가지고 누구든지 간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걸 희생이라고 얘기합니까? 희생의 정의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희생한다고 얘기합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사전적 정의가 다를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는 희생은 이 고생이 보상보다 훨씬 클 때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길쌤이 자꾸 희생이라 얘기하는데 한길쌤이 왜 희생입니까? 한길쌤은 지금 이 활동이 본업이랑 관련없이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완전 본업 그 자체죠. 본업이고 그 언론사 대표고 자기는 이제 프로고 산전수전 다 겪어봤고 수습기간 지났고 심지어 1타 강사가 아닐지언정 지금 현재 고액 연봉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액 연봉자는 그만큼 충분한 보상이 되고 있는 거죠. 한길쌤이 장동혁 김민수보다 훨씬 잘 버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면 뭐 장동혁 김민수는 지금 보면 뭐 더 큰 희생을 하고 있네? 그럼 장동혁 김민수 같은 사람들 완전 뭐 열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줄 내가 고생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생은 고생인데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희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 생활 막 상사 시기는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억지로 막 회사에 붙어 있어도 언제 그게 다 잊혀집니까? 아시잖아요. 월급날. 그건 뭐라 합니까? 금융치료 아닙니까? 금융치료. 결국 다 보상을 받고 있는 거를 엄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또 이 얘기하면 또 고정적으로 나오는 에피소드 있죠. 한길쌤 1타 강사였으면은 억대 연봉 억대로 막 더 많이 벌 텐데 지금 그에 비하면 적게 버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할 거면 지금 얼마 버는지 투명하게 다 까보세요 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비교하죠. 그게 팩트 체크지. 지금 어림짐작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걸 굳이 그렇게 얘기할 거면. 그리고 한길쌤 지금 한국사 그 공무원 시험에서 없어졌죠. 물론 그 뭐 대체해가지고 뭐 다른 시험이 뭐 이렇게 해서 약간 뭐 전과를 하든지 바꿔서 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공무원 시험에 한국사가 있었을 때만큼은 아닐 거잖아요, 수입이. 근데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지금 수입과 비교해봤을 때, 아,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모자라니까 이게 확실하게, 그때에 비하면 뭐 어떻다. 아니, 굳이 얘기를 할 거면 그렇게까지 비교를 해야지 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 얼마 버는지도 모르고 그냥 추측만 하는 상황에서 뭐가 추측만으로 어떻게 희생자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추측도 정황상 그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황상 보이는 것만 따져도 고액연봉자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7월 5일 날 이제 이 얼음땡땡님이 원에이 뉴스에 또 이제 합방을 하셔가지고 한길쌤을 이렇게 또 좋게 말씀하셨는데, 또 무슨 말씀하셨냐면, 자, 한길쌤이 욕심을 냈다고 칩시다. 무슨 욕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건 꼭 한길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인류의 좌파들이 나라를 파는 것도 그렇고, 범죄자들이 죄를 짓는 것도 그렇고, 도둑놈 뭐 살인자, 모든 세상의 모든 죄악의 99%는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이겠어요? 뭐 욕심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본주의 아닙니까? 결국엔 다 돈. 이 고생도 다 돈으로 보상 치료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돈 욕심 때문에, 정치인들 다 돈 욕심 때문에 아닙니까? 나라를 왜 팔겠어요? 뜬금없이 나라를 중국에 왜 팝니까? 진짜 나라를 소멸되기 위한 마음으로 팔겠어요? 나 삼성 기술을 중국에 빼돌리고 왜 다 그렇게 했어요? 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 우리 정 한길쌤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거면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까지 얘기할 거면 이렇게 돼요. 우산 팔아가지고 뭐 우산 장사가 그렇게 욕먹지 않습니까? 무조건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우산 들어오는 값은 얼마인데 얼마에 팔아서 얼마가 남았는지 그런 걸 완전히 투명하게 다 공개할 거 아니면, 무조건 우리 한길쌤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무리가 있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팩트지.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물론 그거 뭐 후원하는 거 하나하나 다 까디비 가지고 통장 봅시다, 얼마 썼는지 봅시다, 이렇게는 안 하죠. 누구든지 간에 안 하는데, 아까 제가 얼음땡땡님에 대한 의혹을 말씀을 드릴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한길쌤도 마찬가지고, 이게 일일이 다 까보자는 아닐지언정 이 인풋과 아웃풋,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얼추 보인다니까. 일일이 까보자 안 해도 얼추 눈으로 봤을 때 대충 정황상 대충 저 정도 썼겠네, 정도 벌었겠네, 이렇게 납득이 되는 수준이면 굳이 일일이 꼬치꼬치 안 물어요. 묻지도 않을 뿐더러 의혹도 안 생겨.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인풋과 아웃풋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근데 어떤 대유 명분을 통해서 막 후원금을 받아는 가는데 쓰는 게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책임감 있는 이 몇십만 구독자, 이 영향력을 주는 보수 우파의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이거를 좀 해소시킬 어떤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는 말이, 한길쌤이랑 그럼 김현태 단장님이 그냥 빠져버릴까요? 그럼 아예 그냥 빠져버리길 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난 이것도 이런 말 정말 싫어하는데, 이런 건 굉장히 감정에 호소하는 글 아닙니까? 문장 아니에요? 난 이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떤 엄마가 집에서 막 땡깡 부리는 애기 막 육아 막 하다가 애기가 계속 투정 부리고 막 힘들게 하니까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에이씨 마씨, 엄마 그냥 집 나가뿌까, 엄마 그냥 살아뿌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럼 애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잖아. 아니, 우리가 한길쌤을 처음부터 무조건 올공에서 제발 꺼져주세요, 나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한길쌤 평가 뭐 때문에 나빠졌습니까? 그 존재만으로 그냥 뭐 나가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 이유가 있을 거잖아.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철다르크님 사건에서도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졌,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아무도 말 안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 과외와 피해가 명확한데 거기다가 뭐 중재랍시고 그런 어떤 공정하지 않은 개입을 해버리니까 욕을 많이 먹은 거 아닙니까? 낄기 빠빠. 아니, 무조건 사라져 주세요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또 왜곡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틀린 말이죠. 그래서 뭐
한길쌤이랑 김현태 당연히 빠지면 뭐 빠진다고 뭐 먹고 살아요? 먹고 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일 안 하고 먹고 살면 돈은 훨씬 못 벌겠죠. 다시 공무원 그 강사로 돌아갈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친분이 있다고 뭐 그렇게 평가가 후해지는 게 아니고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니고 벌고 덜 벌고 이것도 그 수치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아니 무슨 희생이면은 고생은 얼만큼 하고 그에 맞게 수입은 얼만큼 돼 이런 거를 완벽하게 정확하게 수치로 판별할 거 아니면 그렇게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막 맹목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빠지면 못 먹고 살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전한길 쌤이 하는 말이 안 오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오겠죠. 한길 쌤이 없으면 이제 시위하러 안 오겠죠. 과연 안 올까요? 한길 쌤이 지금 빠진다고 해서 그러면 뭐 찬미동맹단 뭐 빈자리가 그대로 막 공백이 막 커져가지고 대체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도 이제 자숙 막바지에 이르렀고 이제 복귀할 거고 원래 배인규 대표가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비슷한 역할을 했었죠. 예. 그 우파 전사로서 역할을 많이 해줬고 하고 지금 이미 한미동맹단의 역할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빠지면 오히려 그 자리를 탐낸 사람이 훨씬 많을걸요. 너도 나도 하려고 할걸. 그러니까 굳이 공백이라고 과연 할까요? 그리고 자꾸 막 한길쌤 막 내가 고생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시는 분들 만약에 한길쌤처럼 일해가지고 고생을 하면 뭘 막 2, 3천씩 준다 그래요. 그럼 못합니까? 못하겠어요? 아, 난 그 돈 받고도 도저히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합니까? 그 서로 할로 난리 날걸? 그렇지 않아요? 그게 보상이 짭짤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상이 짭짤하다고 꿀빠내 뭐 고생 안 해라 얘기가 아니고 고생은 고생인데 그래 내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계시다고. 근데 뭐 그렇게 계속 희생입니까? 주구장창 희생이라고.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고생이 보상받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클 때 희생이라 얘기하는 거지. 아니 그 올공에 하루 종일 그렇게 뭐 노숙하다시피 하고 힘든 거 알죠? 근데 그거 해가지고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면 그거 할 만한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얼마든지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고생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객관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한길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건 한길쌤 아니고 다른 모르는 사람 아니 자기가 싫어하는 뭐 장동ļ 김민수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좋게 보겠어요? 사람에 따라서 지금 상황을 다르게 보는 거 아니야. 그게 맹목적이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누가 이런 상황이라도 똑같이 볼 잣대 그게 객관적인 평가예요. 그래서 한길쌤은 솔직히 나는 이제는 조금 뭐랄까 자꾸 보다 보니까 원래 실제로 자기가 몰라서 저렇게 행동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근데 이제 이 얼음땡땡님은 제가 사람 보는 눈에 의하면은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과 이 분명한 길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물론 뭐 인간적인 마음에서 한길쌤한테 이제 도움도 받고 이래저래 이제 그런 친분이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난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내용만 이분 유튜브 내용만으로 봤을 때 썩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들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목은 막 엄청 막 진짜 막 당장 내일 막 지구 멸망할 것처럼 큰일 날 제목이야. 막 큰일 났다, 막 망했다, 막 어떻게 됐다 했는데 막상 눌러서 이거 내용 영상 보면은 별로 그냥 평이한 내용이야.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어그로라 그러죠. 그거 전문으로 하는 또 보수 유튜브 있잖아요. 반갑습니다 하시는 그분. 예.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니라도 근데 내가 왜 계속 꾸준히 구독을 하고 계속 영상을 봤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치와 부동산을 결합한 이런 형태는 거의 뭐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정치 얘기만 했으면 과연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을까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부동산이라는 자기 어떤 특화된 전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더 독보적인 그런 커리어에 환호를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뭐 제가 대충 전월세 시장 뭐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 대충 덩어리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가끔씩 얘기하실 때 무슨 전문 용어를 얘기하시더라고. 뭐 예를 들면 뭐 유동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규제 지역이 어디가 뭐 늘었다든지 그런 거 얘기할 때 한 번씩 제가
제가 모르던 거를 한번 말씀하실 때가 있어서 그거 체크하려고 제가 보고 있어요. 나머지 정치 얘기만 봤을 때는 솔직한 말로 그 아까 더 전문성 있게 자료 수집하거나 발행하는 어떤 유튜버들을 보면 더 도움이 되죠. 그런 거는. 그래서 딱 그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제가 이분을 처음에 봤을 때 느꼈던 거는 이 사람은 적어도 그 얼음이지 않습니까? 얼음이 어떤 느낌이에요?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고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그 얼음이란 단어처럼 뭔가 이분은 사람을 보고 휘청거리는 분이 아니라 정말 정확한 팩트, 차가운 심장과 냉철한 이성으로 이 말과 행동, 현상, 이 사회 현상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느꼈거든요. 초반에 이 구독을 했을 당시에는. 근데 이렇게 아까 그런 의혹과 동시에 이렇게 한길쌤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뭔가 그 차갑고 날카로운 게 좀 많이 묻어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얼음은 차가울 때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어떤 정이라든지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얼음이 녹으면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거잖아요. 소금은 맛이 짜워야지 제 역할을 하는 거고 얼음은 또 차가워야지 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행여나 혹시나 제 이런 의혹이나 이런 생각에 대해서 또 접할 기회가 되시면 조금 이런 해명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진짜 건방지고 좀 이런 의혹이 해소될 만한 뭔가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하고 실제로 본인이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해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는 입장이면 이렇게 막 말로만 추측으로만 생각하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차가 공격을 받았으면 그걸 뭐 대충 차가 이렇게 됐어요 라든지 그걸 막 사진을 올려갖고 막 일거수일투족 때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좀 납득이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증거물들을 같이 올려주시면 그래요 우리가 이런 일이 다 했네요 위로도 되고 실제로 더 그걸 봐야지 사람이 있잖아요 사랑도 확인해야지 그게 되는 존재지 그 종교가 믿기 어려운 게 신이 안 보이니까 믿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늘 그렇다고 늘 확인해야 되고 봐야지만 믿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발언들이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잖아. 헷갈리는 것도 많고 이런 걸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도움을 드릴 때도 더 크게 도움을 드리고 본인한테도 더 좋을 거 아닙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주제에 뭐 조언도 아니고 뭣도 아니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렸던 거고 초반에 제가 느꼈던 그런 날카로운 차가운 얼음 땡땡님만의 그 느낌을 다시 찾으셔서 또 두루두루 좋은 말 해주시고 또 전문가로서 좋은 영향력 끼치는 또 유튜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멸공입니다.